축산, 검협전. 일화, 우연한 재회. 외로이 달밤에 배를 졌는데 무협의 원숭이가 우짖으며 잔도를 오르고 말리 타양에서 지기를 만나 속세의 연을 끊고 명산에서 함께 은거하네. 이튿날 아침 일영 부녀는 짐을 꾸려 배에서 내린 후 곧장 마을로 향했다. 발리쯤 갔을 때 길가에서 12살 됨직한 소년이 불쑥 튀어나왔다. 관욱 같은 얼굴에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돌돌 말아 올린 미소년이었다. 초가을 8월이라지만 원래 덥기로 유명한 촉당은 여전히 무더위가 한창이라 푸른 빛이 도는 혹겹배우 차림이었다. 소년이 일영 부녀에게 다가갔다. 두 분 혹시 주순 사부를 찾아오셨는지요? 우리가 주 선생을 만나러 온 줄 어찌 알았느냐? 소년이 얼른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사백님은 모르시겠지만 어젯밤 사부께서 오아치에 갔다가 사백님과 사절을 만났다며 어찌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서시며 다른 약속 때문에 직접 마중하지 못하니 저더러 대신 모시라 하셨습니다. 글방은 바로 저 앞입니다. 사부께서 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셨으니 먼저 조반을 들며 기다리시지요. 일영은 몸가짐이 바르고 말투가 공손한 소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방 글방에 도착했다. 단출하게 대나무 울타리만 두른 초가이지만 무척 정갈했다. 소년이 그릇부터 옮기고 술 한 병에 훈제 고기와 선지를 내온 후 일영 부녀를 상석에 앉히고 한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반주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일영이 말을 붙이려는데 소년이 바로 돌아서더니 국수 3그릇과 절임 나물 한 접시를 더 내왔다. 일영은 어린 나이에 정성스럽고 융숭하게 손님을 치러내는 소년이 볼수록 마음에 들었다. 소영재는 이름이 어찌 되는가? 언제부터 주사부 밑에서 공부했는가? 저는 조연아라고 합니다. 선친은 명나라의 한림학사였고 이자성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외숙부를 따라 이곳으로 피난 왔는데 외숙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의지할 곳이 없어졌어요. 저는 다른 집소를 키우고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사부가 이 마을에 오셔서 제가 명나라 충신의 후손임을 알고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 후로 늘 저희 모자를 도와주시고 매일 글과 무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사부스라에 경운이라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곳을 지나던 여도사가 저를 제자로 삼고 싶어 했는데 저는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운 사절을 훑어보고는 사부께 황산에 데려가 검수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여도사가 사절을 데리고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저가 너무 보고 싶어 사부께 다시 데려오자고 몇 번이나 청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만 하셨어요. 저 혼자라도 찾아가고 싶지만 사부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크면 제가 직접 찾아가려고요. 경운 사저는 여기 계신 사저랑 많이 닮았어요. 눈썹에 붉은 점 2개는 없지만요. 일영이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무술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저는 재능과 자질이 뛰어나지 못해 그저 육학권법과 표창수를 조금 할 줄 알 뿐입니다. 사백님 무공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가르침을 청하고 싶습니다.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주순이 돌아왔다. 조연아가 황급히 사부에게 예를 갖추고 이영경도 숙부에게 인사했다. 아오, 축하하네. 아주 훌륭한 제자를 두었어. 이 아이가 똑똑하고 천성도 착한데 다만 말이 너무 많답니다. 한번 입을 열면 그칠 줄 모르지요. 보아하니 이 아이의 내력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래, 이 아이 사정은 이미 들었네. 한데 아우, 이제 자네도 곧 쉰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어찌 그리 쉽게 보냈는가?
특별한 까닭이 있는가? 하여간 이 녀석 입은 정말 못 말리겠네요. 경훈이가 떠난 것은 다 그 아이의 복입니다. 작년에 연하가 길에서 만난 여도사를 모셔왔는데 알고 보니 황산의 검선 찬하대사였습니다. 경훈이 선고를 타고났다며 마지막 제자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원래 연하도 같이 데려가려 했는데 어머니 걱정에 갈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경훈이만 데려갔지요.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를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이령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영경은 평소 무공을 가르쳐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주순의 마지막 한마디에 옳다구나 싶어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주순이 그 마음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진료도 뜻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 솔직히 내 딸아이 자질이 비범한 편이긴 하지만 타고난 골격이나 용모는 진료에 반해도 미치지 못하거든. 차나 대사가 진료를 보았다면 틀림없이 마음에 들어 하셨을 것이야. 조만간 인연이 찾아올 터이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 그때는 형님도 어쩌지 못하실 테니까. 아우, 애한테 왜 자꾸 흰소리인가? 농담 그만하게. 그나저나 아미산으로 언제 출발할 셈인가? 연하도 함께 가는가? 제가 아직 자잘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열흘 후에 출발하시지요. 연하는 어머니를 모셔야 해서 당장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조연아는 사부가 자신을 두고 간다는 말에 금방 울상이 되었다. 울 것 없다. 도가와 불가 영웅 중에 불충하고 불효한 자가 있더냐?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수십 리 떨어져 지내는 것뿐이다. 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같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달에 한 번 무술과 학문을 전수하러 오마. 조연아는 달리 방법이 없어 눈물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아오, 글빵 학생이 설마 연하 하나뿐인가? 그것이 얼마 전 아미산에 다녀오는 길에 입산할 마음을 굳혔답니다. 아미산은 주인의 너른 마음으로 나그네를 품어주는 곳이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곤경에천 마상이라는 서생을 구했는데 이야기해보니 인품과 학식이 훌륭한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저기 문창각에 처소를 마련해주고 학생들을 모두 맡겼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형님을 만난 겁니다. 연하 말고 아무도 없어 이상하더라니 그런 사정이 있었군. 연하도 같이 보냈었는데 형님이 지내시는 동안 시중들 사람이 없어 잠시 수고 좀 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후로 한참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어느새 해가 기울었다. 모두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조연아는 일영 부녀의 잠자리를 봐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영경은 낮에 들은 말이 계속 떠올라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다. 삼경쯤 옆방에서 희미하게 주순과 조연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나자 이영경도 조용히 일어나 창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주순과 조연아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장검을 들고 건물을 시작했다. 조연아의 검이 조금 짧았으나 그래도 3척이 넘었다. 처음에는 어렴풋이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런데 맹수를 피해 도망치는 토끼처럼 사냥감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독수리처럼 점점 움직임이 빨라졌다. 나중에는 번쩍이는 은빛 두 줄기만 한데 뒤엉켜 눈덩이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연하야, 똑똑히 봐두어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달빛 아래 하얀 형체가 나타나더니 검나를 번쩍이며 개수 나무를 향해 날아갔다. 마치 별똥별이나 번갯불이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남쪽으로 뻗은 제법 굵은 나뭇가지가 잘려나가고 나무 몸통이 부르르 떨리며 개화꽃이 우수수 떨어졌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 있는 두 사람이 보였다. 달그랑달그랑 사방에 적막한 어둠이 내려앉은 가운데 호련 미풍이 불어와 처막 끝 풍경을 흔들었다. 이영경은 넋놓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방금 보여준 마지막 초식이 육합권법 중 가장 위력적인 절초, 천운나월이다. 나중에 강적을 만나 위기에 처하더라도 이것으로 단숨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하 내가 효성이 지극하고 영민한 것을 알기에 평생 갈고 닦은 절기를 전수하는 것이야.
이틀 후면 아는 형님을 모시고 아미산에 들어가니 앞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수련하거라.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밤에 다시 연습하자꾸나. 주순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후 조연아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에도 밤새도록 주순과 조연아의 검법을 훔쳐본 이영경은 아버지에게 검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 졸랐다. 일영은 딸에게 시달리는 것도 힘들고 주순까지 나서서 설득하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검은 병가의 근본이니 쉬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련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기와 정신을 집중시켜 마음을 흐르지 않는 물처럼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명인의 검법을 전수받을 수 있단다. 너는 어려서부터 응석바지였고 체력 단련을 해본 적도 없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구나. 그래도 꼭 배우겠다면 산에 들어가는 대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길을 단련하고 내공 쌓는 법부터 익히거라. 그렇게 2, 3년이 지나야 비로소 검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야. 불같은 성질 못 참고 또 아비를 성가시게 하면 안 된다. 이영경은 아버지가 일부러 겁을 준다고 생각했다. 저보다 어린 조연아도 이미 하고 있는데 뭐가 어렵단 말인가? 이영경이 다시 말대꾸하려는데 주순이 불쑥 입을 뗐다. 형님 말씀이 100번 옳다. 상승 검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귀를 한데 모으는 것부터 수련해야 한단다. 지난밤에 내가 연아에게 검법 전수하는 것만 봤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간 연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를 게다. 아무튼 진려가 밤새워 엿보는 정성이 갸륵해서 내 특별히 형님에게 거듭 권해 겨우 허락하신 것이고, 형님은 나보다 검법도 훨씬 강하고 한 채 거짓도 없는 말씀이니 꼭 새겨들으려무나. 영경아, 절대 총명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검법 수련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니 먼저 마음과 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단다. 경지에 오른 사람은 십장 밖에서 먼지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 내가 매일 엿본 것을 숙부가 어찌 알았겠느냐.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다. 눈앞의 사물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찌 검법을 논하겠느냐. 지난밤 훔쳐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놈이었다면 아우가 당장 쥐고 있던 검을 날렸을 것이다. 반대로 아우가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면 손에 검을 쥐고도 암계에 당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이영경은 어른들 앞에서는 고분고분 따르는 척했지만 선뜻 받아들일 수 없어 따로 조연아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검법을 배우기 전에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 과정을 거쳤는지 직접 듣고 나서야 어른들 뜻을 수긍하고 받아들였다. 어느덧 아미산으로 떠날 날이 되었다. 글방 아이들과 부모들, 글선생 마산까지 모두 모여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했다. 조연아는 20리 넘게 쫓아가다가 그만 돌아가라는 주순의 호통에 못 이겨 눈물을 뿌리며 돌아섰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